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일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임슬립을 좀 해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00년대의 NBA와 랩터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00년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흑인 문화의 색이 더 짙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세계 문화를 리드하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세계는 아니죠. 즉, 그 당시의 NBA는 국제화가 되지 않은 미국 냄새가 풀풀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랩 문화, 갱스터 문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상을 하는 흑인 문화에 NBA가 추가가 됐던 시대였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선수는 본인의 실제 이름이 아닌 래퍼 마냥 별도의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특유의 좀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텃세와 말도 안 되는 땡깡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텃세와 고집부리기가 많았는데요.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중국에서 왔던 만리장성 야오밍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제 숨만 쉬어도 파울이라고 할 만큼 텃세를 야오밍에게 특히 심하게 부렸었죠. 나름 이 시대에서 농런했던 선수 중에 전 스피디 클락스턴이 기억에 남네요. 물론 본명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좀 야생스러웠던 NBA 속에서 데이비스 턴 총재는 마치 문제아들 많은 학급의 담임 선생님 마냥 이런저런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를 출장하지 않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벤치에서도 수트를 꼭 입어야 된다 이런 복장 규정 등이 있었죠. 또 국제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해외 팬들의 눈치보다는 로컬 팬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로컬의 세일즈가 훨씬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우승 만능주의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역의 로컬 프랜차이즈 선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고 그랬기 때문에 올인성 무브가 적었습니다. 좀 더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마치 갱스터들이 자기의 구역을 지키듯 각 팀의 에이스가 이적을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이 녀석한테 숙이고 들어간다 이런 자존심 싸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3점슛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그때는 많이 달랐는데요. 물론 그 시절에도 3점슛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3점이 주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샤킬 오닐이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골밑이나 미드레인지가 굉장히 성공률이 좋은 선수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길을 열어준 미끼 같은 느낌이 강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3&D라고 말을 하지만 3점슛 하나에만 특화된 운동 능력은 그저 그런 선수들이 많이 3점 슈터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달리 백인 슈터가 많았고요. 당시부터 활동했던 걸출한 슈터로는 JJ 레디, 카일 코버, 월리 저비악, 제이슨 카포너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 3점슛 컨테스트에 대한 인기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위상이 크게 올라가서 오히려 덩크 콘테스트를 압도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끔씩 슈퍼스타가 참가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반면 덩크 콘테스트 같은 경우 2000년 빈스 카터가 허니딥 덩크 등 굉장히 놀라운 덩크들을 많이 구사하면서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고요. 아쉽게도 그 이후에는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다가 걸출한 덩커가 나와 다시 인기가 올라오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00년대의 NBA는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네,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걸 수도 있고요. 낭만의 00년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랩터스 같은 경우에 낭만이라기보다는 눈물의 00년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프리 에이전트들에게는 진짜 캐나다라서 가기 싫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기피가 아니라 거의 혐오의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트레이드된 선수들도 랩터스 안 가겠다라고 땡깡 부리고 심지어 신인들도 지명당했을 때 나 NBA 안 뛰어 이런 지명 거부 등의 굴욕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중 유명한 사태 중 하나가 알론조 모닝 랩터스 거부 사태인데요. 알론조 모닝 당시 트레이드로 랩터스에 합류를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신장병을 이유로 은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랩터스는 굳이 뛸 수 없는 선수를 활용할 수는 없으니까 은퇴를 시키면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후 마이애미와 베테랑 미니멈 계약을 맺으면서 뒤통수를 거하게 때렸습니다. 네, 진짜 이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 흑인 선수들 특유의 말도 안 되는 땡깡 지금은 양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양반입니다. 그런 가운데 운영이라도 잘했으면 좀 몰라. 당시 운영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잠깐 브라이언 콜란젤로가 크리스 보쉬를 주축으로 좋은 운영을 하면서 몇 년 플레이오프에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야무기가 돌아왔고요. 드로잔과 라우리의 시대가 되어서야 이 약체의 이미지, 기피 대상의 이미지는 랩터스가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랩터스 올드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빈스 카터가 전국구 유명팀으로 랩터스를 만들어준 공은 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드로잔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이런 패배의 왕,
패왕 공로들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LA 클리퍼스, 그리고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샬럿 호네츠가 아닌 샬럿 버켓츠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랩터스 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샤 베젠코프가 결국 전액 포기로 랩터스와 바이아웃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랩터스는 셀러리 손해 없이 추가적인 영입이 가능합니다. 이 추가적 영입이 가능한 랩터스의 셀러리 여유는 11.3밀리언입니다. 풀 미드랩의 엑셉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준하는 셀러리의 여유가 있고요. FA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할 수도 있으나 현재 FA 시작에서는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선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막연히 포워드 하나 나갔으니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서의 폼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포워드인 헤이워드가 오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사샤 베젠코프에 의해서 또 한 명의 선수가 랩터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랩터스는 프리맨 리버티의 방출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이에 랩터스 로스터에 빈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따라서 많은 팬들은 콜로코 컴백이 암시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콜로코가 농구 활동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공백이 좀 긴 상황이기 때문에 복귀에는 대환영이겠지만 컨디션을 끌어올릴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 랩터스 선수였던 말라카이 플린과 프레셔스 아치와 새로운 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레셔스 아치와 같은 경우에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던가 조금씩 루머가 나오고 있지만 말라카이 플린 같은 경우는 진지하게 NBA 잔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랩터스가 스페인 말라가로 트레이닝 캠프 장소를 정했습니다. 랩터스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트레이닝 캠프를 갖는 이번 시즌이 되겠고요. 또한 프리시즌 첫 경기는 몬트리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팀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국제적인 팀으로 발돋움하려는 랩터스와 NBA 참 보기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끝내면 심심하니까 짧게 옛날 선수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0년대의 랩터스 팬이라면 조이 그레엄이라는 선수 잊을 수 없으실 겁니다. 근육질의 몸매로 축구로 치면 아킨 팬마처럼 기량과 별개로 컬트적인 인기를 굉장히 크게 누렸습니다. 쌍둥이 형제인 스테판 그레엄 역시 몸이 굉장히 좋았고 NBA 선수였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소위 말하죠, 뇌까지 근육으로 차있냐고, BQ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기량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커리어 통산 평균 5.9득점, 2.8리바운드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이름을 NBA 역사에 남기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것은 드래프트 컴바인에서 벤치프레스 최고 기록을 세움으로써 본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조이 그레엄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이 00년대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드려야겠는데요. 지금은 센터도 3점을 쏘는 시대이지만 당시에는 포워드라도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3점을 거의 쏘지 않는 선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이 그레엄 역시 본인의 뛰어난 신체 스펙을 바탕으로 닥도라는 선수의 타입이었기 때문에 포워드임에도 3점 시도가 경기당 0.5개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07-08 시즌에는 한 시즌 동안 3개의 3점 슛을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은퇴한 조이 그레엄 선수 오클라호마에서 고등학교 어시스턴트 코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량이나 BQ와는 별개로 인성은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슬프고 아쉬운 소식이지만 쌍둥이 동생 스테판 그레엄 역시 조이 그레엄보다 못한 그런 스탯을 가지고 은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요즘은 참 고트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또 꼰대 같아서 이런 말 안 나가네요. 저 어렸을 때 하여튼 지역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 때문에 누가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인데 이런 거 말 안 했는데 어쨌거나 마이클 조던이다, 르브론 제임스다 이렇게 논쟁이 많은데요. 마이크 제임스 어떨까요? 팀의 승패와 관계없이 열심히 스탯을 쌓았던 마이크 제임스의 이야기 다음 주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농구 리뷰는 캐나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팀이야 저 말고도 해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킵하고 아무래도 랩터스 톡이다 보니까 캐나다 위주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첫 경기인 그리스전을 86대 70% 이겼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에 이은 랭킹 넘버 2인 팀이긴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게 이 올림픽 농구 치르다가 이변의 희생양이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이 마이크 제임스라는 선수 참 할 말 많은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썰 풀다가 텐션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